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은 시중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화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편으로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만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게 현실인데,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 정책을 단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면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결론은 화폐 개혁 그 자체는 충분히 거론될 수 있지만은, 검토할 수 있지만은, 결론은 경제가 좋을 때 하는 거다. 경제가 좋을 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 화폐계의 역사를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 1962년에 우리가 10대 1로 디노미네이션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충분히 화폐 개혁을 할 명분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최근에 우리 국부 통계나 총금융자산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1경이 넘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경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조도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쓸 일은 없는 숫자죠. 그러나 조 해가지고 저는 제법 우리한테 익숙해진 면이 있는데, 경으로 들어가면 경 1경, 다음에 10경, 100경, 경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잘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고, 또 실제로 경 단위를 쓰는 나라가 세상에 그렇게 선진국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율이 대미 달러 기준으로 가장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요국 환율을 비교를 해보면은 1불 기준으로 우리가 1100, 최근에 67원 이렇게 되니까 1100원 되니까 높죠. 1대 1100 아닙니까? 그죠? 높죠. 물론 우리보다가 더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보다 후진국들이지요. OECD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보다가 높은 나라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화폐 개혁의 한 명분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 모든 의견들이 1000대 1을 아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1000대 1. 근데 저는 1000대 1 아니다, 100대 1이다. 100대 1. 왜 1000대 1이 아니고 100대 1이냐 한다면은, 보십시오. 1불에 지금 1100원 아닙니까? 그죠? 1100원 되면은 우리는 1불에 1.1, 1불에 1원이 되지만은, 일본의 엔화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불 1원 110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정책들은 지금 세계화 시대에 옆에 나라, 우리와 거래를 많이 한 나라, 우리하고 이런 교류가 많은 나라, 이런 나라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한다면은 1불 기준으로 100대 1로 절하해서 일본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일본과 함께 100대 1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1불에 1랭에 10원. 얼마나 가지런합니까? 1불 1행 10원. 이것도 보면은 사실 우리만 왜 10자가 왜 10단위냐, 이게 이제 불만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우리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후에
우리가 일불, 일행, 일원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국민적인 의지를 결집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럼 일불, 일행, 10원, 일불, 일행, 10원이 일불, 일행, 1원으로 되면은 그야말로 삼국이 뭐 중국 포함해가지고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삼국이 또는 사국이 공통화폐를 쓸 수도 있고, 그죠? 같은 단위에 이걸 쓰든 저걸 쓰든 값어치가 같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각을 왜 전문가들이 하지 않는지, 무조건 한다면 천대일, 일본은 뭐 내몰라라, 일본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화폐 개혁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때 그것이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0대 1로 한다고 합시다. 뭐 1000대 1로 하면 더 그렇죠. 1000대 1로 여러분들이 뭐 모두 알고 있는 한다면 1000대 1 하면은 예를 들면 봉급을 내가 월 300만 원을 받는데 얼마가 됩니까? 3,000원이지 않습니까? 3,000원, 300만 원에 3,000원 됩니다. 정말. 근데 봉급이 그렇게 되는 건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5억짜리가 얼마가 됩니까? 5만 원이 됩니까? 5만 원이지 않습니까? 뭔가 싸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화폐 개혁한다고 하면은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니 달러로 몰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부동산 가격 상승, 실물 자산을 선호하면서 그 단위가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그건 뭐 필연적인 겁니다. 좋은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입니까? 지금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소득 이전에 일자리 자체 구하기가 힘든 세상에 그렇게 물가만 올라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더구나 예를 들면은 어떤 물건 값이 25,000원 한다고 합시다. 25,000원이 얼마가 되죠? 250원 되지 않습니까? 그죠? 250원 됩니까? 아닙니다. 25,000원이 25원이 되는 거죠. 그죠? 1000대 1로 하면은 25원, 그방 25원 하나, 30원 하나 마찬가지 돼가지고 올라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25,000원 그렇지만 28,000원, 9,000원짜리는 그건 30원 되는 건 필연적인 겁니다. 물가가 안 오를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이런 데 대한 준비 대비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왜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지하자금 양성하겠죠. 지하자금을 지하경제를 척결한다, 이런 좋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죠? 좋은 정책도 시기와 방법이 중요한 거고 하는 그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작용은 단기적으로 금방 나타날 수 있지만은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칫 시기와 방법을 예를 들면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하다가는 이런 부작용에 묻혀가지고 좋은 목적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